매일 도착하는 안전 안내 문자 보면서 아유, 왜 이래 신규 확진자가 안 줄어드노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지야. 그런데 이틀 연속 부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발생했고요. 어제 오후 2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도 100명대입니다. 뭔가 좀 안심이 되나 하는데 그런데 또 프랑스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도 발견됐다 하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떨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정만 예. 네. 아, 그럼 저도 인사를 따로 드려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은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코로나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5명이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이틀 연속 부산의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총 145명인데요. 부산 진구 유흥주점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 1일날 유흥주점 종사자가 확진이 됐는데 추가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흥주점의 특성상 방문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감염됐던 감염지에서도 추가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동래구 학원에서는 7명이 추가되었고 부산 진구 시장에서는 2명이 확진돼서 총 5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금정구 초등학교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7명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52명이 확진됐고 그 외에도 중구 병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기타의 곳에서 계속 확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 확진자 수는 줄기는 했는데 그런데 부산의 중증화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확진자 수보다 지금은 더욱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중증자의 퍼센트고 숫자입니다. 4일 현재 병상 가동률이 87.3%이고요.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87.3%가 13%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의 포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날 숨진 환자분도 안타깝게도 7분이나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도 중증화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병실과 생활치료시설의 센터의 병상 가동률은 각각 63%와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네. 실제 이 변이는 아프리카의 그 카메룬의 여행자가 먼저 퍼뜨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남부 프랑스로 와서 마르세유 지역의 12명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지금 이 변이를 조사해봤더니 46개 돌연 변이와 37개 유전자의 결핍 변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난 그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 변이가 확인됐다고 그러니까 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퍼져 있을 확률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 개통을 봤더니 아프리카의 민주 콩고에 발견된 변이와 가장 가깝다. 결국은 이 변이는 프랑스에서 발견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 쪽에서 이게 확산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상당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10%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계속적인 변이가 생겨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프랑스는 하루 확진자 숫자만 3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변이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까도 저희 사실 설명을 들어도 잘은 모르지만 46개 돌연변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이렇게 독성이라 할까 이게 더 강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변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독성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 바이러스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같은 RNA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이를 합니다. 그게 변이도 워낙 빠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백신들을 계속 효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런 변이가 결국 자기가 증식을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기가 좋은 형태로 변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건 결국 감염력이 강한 쪽으로 확산이 될 확률이 높지만 감염력이 높다고 해서 오미크론처럼 이 독성이 강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선택의 추세는 이 바이러스가 결국 이렇게 확산을 하다가 감염력은 강해지지만 독성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돼서 결국 풍토병으로 바뀌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런 이 바이러스가 결국 자연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독성이 약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처음에 저희가 이게 전염하고 경험하고 델타 변이가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독성이 강할지는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새로운 변이가 뭐 나왔다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우려하는 정도로 감염력이 세거나 또는 독성이 강하다면 WHO의 우려 변종이라든지 특정한 변종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변종, 그보다 낮은 변종들의 경우에는 그러다가 또 많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처럼 주요 변종이 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또 고려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종이 생겼다고 해서 일단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라질에서 코로나19와 또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이 플루로나라는 말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신종 언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종 플루, 그러니까 플루란 말이 독감이고요. 코로나를 합쳐서 플루로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1년 된 아기 2명과 50대 1명이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브라질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다행히 이 아기와 그 어른은 증상이 가벼워서 뭐 퇴원을 했거나 또는 입원을 하지 않는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맞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질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더 악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견이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증상이 심해서 중증화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독감 백신을 꼭 접종하시라라고 부탁한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도 12월 또는 늦게는 1월까지 이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꼭 독감 접종을 하셔야지 이럴 확률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몇 명이 발견됐다라는 정보보다 독감 접종은 올해는 꼭 특별히 맞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독감 접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접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이제 정부에서 코나 혀 밑에 뿌리는 흡입형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섰다 하던데 요 흡입형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어떤 겁니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기존으로는 주사제 형태로만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라는 것은 기존에 코로나19를 낳았던 환자에서 면역 이 세포인 항체를 주로 이렇게 배양하는 형태로 해서 이걸 주로 이 코로나19가 감염된 중증 환자한테 투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맥 주사 형태로 됐기 때문에 치료하는 형태도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만 의료진에 의해서만 이게 접종이 됐었고 일선 개인 의원이나 그런 곳에는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한 흡입형이나 점막형 같은 다양한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도 조금 더 저렴한 방법도 알고 되고 투약도 쉬운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결국은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뭐 각 나라들별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또 적극적으로 좀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확진자라는 게 감소세를 보였다가 또 확산했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그 시내 풍경하고 지금 시내 풍경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요 강력한 정책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하루 100만 명의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 이탈리아도 하루에 1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적다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억제되는 부분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2주 지나고 난 뒤면 지금의 확산 추세로는 더 이상 연장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우리나라도 똑같은 가정으로 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때 아마 확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했을 때는 뭐 더 이상 이 거리두기 강화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개인 방역을 철저하는 그 방법으로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아마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